대통령님, 저는 혈당을 만들지 못하는 희귀질환 당원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 아빠 배준호입니다. 매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선물을 챙기는 입장인데 오늘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질환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 케어를 위해 부모 중 한 명은 직업을 관두면서 수입은 반으로 줄고요. 또 치료제가 없다 보니 오히려 케어를 위한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나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거 저희도 잘 알다 보니까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저희 희귀질환 가족들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런 희귀질환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귀질환 산정특례 개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 부담 비율이 10%인데요. 암환자와 동일한 5% 수준만이라도 된다면 많은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질환 대부분이 치료제가 없다 보니 살려고 이 약 저 약 먹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살기 위해서 이 식품 저 식품 먹기도 합니다. 저희 당원병 같은 경우가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 일반 식품인 옥수수 전분 가루를 마치 의약품처럼 매일 몇 시간마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질병청과 또 식약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말고도 식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다른 희귀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시기로 살아가는 희귀 질환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 저희가 선물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당원병 희망 쿠키인데요. 저희 질환은 혈당 이슈로 인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죄송합니다. 라면, 짜장면, 탕수육, 햄버거 이런 걸 대부분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탄수화물이 적으면서도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고민하고 개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쿠키도 그렇게 탄생된 쿠키라서 저희는 희망 쿠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올 한해 대통령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희 희귀질환이 정말 큰 관심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저희 희망 쿠키 오늘 제가 50개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 여기 모두 나눠 드시면서 내년에도 저희 희귀질환 가족분 물론 모든 국민들이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정 특례 부담 감소 내용 하나와 그리고 특수시기 지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희망 쿠키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먼저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희귀질환을 갖고서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질의 주신 그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가 현재는 10%인데 암 환자나 심뇌혈관 질환은 5%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 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추계를 좀 해서 한꺼번에 5%로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방안이 만들어지면은 또 희귀질환 연합회나 이런 데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추진 계획 발표 드리고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그 가족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당원병 하나에 대한 특수 옥수수 전분, 장기 지속형 옥수수 전분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했고 또 귀했던 일이 한우 단체와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저혈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한 번, 두 번 일어나서 시기를 이렇게 좀 섭취시켜야 됐다는 얘기도 사실 아이 3명을 키운 아빠인 저도 처음 알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행정기관과 환우단체와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더욱 완화를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도 찾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발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이제 발족한 기구 중에 이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올해 새로 발족을 했고 저희 측이 운영을 하면서 1차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런 특수식 관련해서는 여러 산업계 의견도 듣고 환우단체 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서 연구도 하고 또 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증상 환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저희가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200명 정도. 200명. 네.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수만 명에 불과한 거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네, 뽑아주시죠. 두 번째 카드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희귀질환 환아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약 외품이 급여화되기를 하면서 말줄임표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급여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또 하나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도 지원을 받고 희귀질환 가정에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한번, 네, 이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성 담독폐쇄와 MBD5 결실, 염색체 결실로 반수체 기능 부전을 앓고 있는 7세 박서아의 엄마 최예슬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아가 앓고 있는 선천성 담독폐쇄는 선천적으로 간 내 담도가 막혀서 간에 손상을 입히는 질병입니다. 생후 한 달 내외로 카사이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70%의 친구들은 결국 간 경화로 인해서 간 이식까지 진행되는 병인데요. 저희 서아 또한 제 간으로 두 돌 때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진행을 했음에도 합병증과 이식 거부 반응으로 총 8번의 시술과 수술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약 외품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8번의 시술과 수술을 진행을 하는 동안 몸에는 정말 작은 몸에 구멍을 너무너무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그 치료 과정 중에 드레싱이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희귀질환 환우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애 아동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그 항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 지원 확대를 정말 간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둘째를 안전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둘째를 가졌을 때 서아의 희귀질환 중증 희귀 유전자 질환이 우려되어서 저는 고가의 비급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불임 지원, 난임 지원은 25회까지 가능하지만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한 착상 전 유전 검사는 비급여 항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유전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임신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귀질환 환우 가정에서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착상 전 유전 검사의 급여 지원 확대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8번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자 수는 몇 명 정도예요? 선천성 담도폐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내에는 15,000명 중에 1명이 발병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MBD5 전체 숫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올해부터 사실은 등록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올해 아직은- 처음 시작돼서 아직 숫자를 전체적인 숫자에 확인을 못하는 대해서는 상황이? 네, 건보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통계가 이 질병이 언제 생겼는데 아직까지 환자 통계도 없단 말이에요? 저 사실 이제 암 등록 사업 같은 좋은 선례가 있는데 희귀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정책적 여건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본사업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게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런 증상으로 치료받은 담도 폐쇄면 당연히 뭐 수술 조치를 태어나자마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그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건강보험이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 수 통계는 있는데요. 제가 질환별로 이게 질환 숫자가 많다 보니 질환별 알 건 통계를 알게-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기억하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이게 환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정책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즉흥적인 대답을 다 드리기는 쉽지 않을 텐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정책 방향에 맞게 준비는 하십시오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저도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시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계속 드레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 재료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 장기간 드레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 재료 드레싱 치료 재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 중인데 일부 상처를 고정하거나 보호용 치료 재료는 현재 비급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비급여 품목을 급여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활치료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이런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제 어머님 말씀 주신 대로 바우처를 월 26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장애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지원을 하다 보니 희귀 질환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좀 재활로 특화된 걸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 한 11만 명 정도 지원 예산을 갖고는 있는데요. 그 좀 특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는 저희가 그 질환별 그 재활에 대한 수요를 좀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착상 전 유전 질환 검사는 아무래도 희귀 질환이 대부분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모든 임신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체외 수정으로 임신하신 경우에는 태아에 대한 그 검사를 태아가 아니라 그 배아에 대한 검사를 해서 좀 더 건강한 배아를 임신할 수 있는데 검사를 이제 하시는 상황인데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전 질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급여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추계나 방식이나 규모를 좀 산정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의료진과 정부가 함께 모여서 환자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어디 계실까요? 우리 가족분들? 요 메시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카드입니다. 건의 주신 내용이 질병 코드에 가로막힌 극희귀질환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네, 극희귀 질환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 혜택. 여기 계시네요,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9살 엠마누엘 증후군 하나 유주를 키우고 있는 엄마 정석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과 대통령님의 특별한 인연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성남에 살 때는 시장님으로, 하성으로 이사하니 도지사님으로, 그리고 서울에 오니 이제는 대통령님으로 늘 저희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마치 저희 가족을 따라오시며 돌봐주신 듯한 든든함을 느껴왔고 늘 서민의 편에 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혜경 여사님께서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심리 치료 석사 과정을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같은 명지대학교에서 음악심리치료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치료라는 같은 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이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이가 앓고 있는 엠마누엘 증후군은 대학병원 교수님조차 평생 몇 번 보기 힘들 정도로 극희귀 질환입니다. 9살이지만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1급 뇌병변 장애 및 골격계 장애, 위장계 기형, 심장질환 등 중증 장애입니다. 이 병명을 정확히 알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출산 시에는 캐다이 증후군으로 알고 있었으나 산정특례조차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담당 교수님의 정밀 재검사를 권유받았고 결국 병원의 지원을 받아 검사한 끝에 최근에야 엠마누엘 증후군이라는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적인 벽은 여전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 아동들에게 매달 30만 원의 강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100여 개의 특정 질환 코드에 한정되어 운영되다 보니 제 아이처럼 그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극희귀 질환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분명 국가가 인정한 희귀 질환자이자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분류 체계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희귀질환 지원 체계가 현재의 질환 코드 중심에서 환자의 실제 중증도와 간병의 필요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100여 개의 코드를 넘어 제 아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극희귀 질환 환자들도 제도 안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려주세요.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억울함 없는 세상이 저희 희귀 질환 가족들에게도 닿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희귀질환 종류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하지 않으면 일단은 안 되다가 이걸 희귀질환으로 다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한 모양이죠? 네. 질병관리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비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 의료비를 제외하고 간병비라거나 혹은 의료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질병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에게 지원을 월 30만 원씩 월에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장애인 등록이라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희귀질환이, 저희가 한 1,400종 정도 내외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 중에서 현재는 100개의 희귀질환, 극희귀질환이든 희귀질환이든 100개를 이제 그런 지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제 환우단체든 저희 청이든 같은 입장인데, 이게 좀 아무래도 예산 편성과 좀 연관이 있는 사안이어서 매년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한 점은 이제 현실을 잘 아는 거겠죠. 어떤 상황이고 어디가 정말 우선순위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질환을 선정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좀 실태 조사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료비 바깥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네. 엠마누엘 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10명이 채 안 되고 전 세계에서 300명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극희귀한 질환이네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환우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님도 자리하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 느끼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환자분들의 모든 목소리가 저희 연합회에는 공감되는 목소리고요. 바라는, 희망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희귀질환 환우들이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연합회장으로서 저도 환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